네, 반갑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ML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형탁이라고 합니다. 저희 AWS는 한 22가지 정도의 AML 서비스를 고객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시장 전략, 그리고 시장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좀 너무 복잡하지 않은 좀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아마존닷컴이 리테일 시장에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는 1994년도가 되겠죠. 94년도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현재 전 세계 리테일 업계 2위죠. 온라인 커머스는 1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새 정말 엄청나게 많은 혁신과 고객 경험 확산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이 어떻게 AI를 통해서 고객 경험 혁신을 했는지, 그리고 아마존의 고객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께 AIML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간략하게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AIML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 스태프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마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존은 제가 일하고 있는 AWS를 포함해서 정말 철저하게 고객 중심적인 회사입니다. 모든 사업 계획부터 일을 진척하는 데 있어서 고객 중심적으로 일을 기획을 하고요. 일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고객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게 1998년도 이제 창립자죠. 제프 베이조스가 남긴 주주 서한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마존닷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가장 저렴한 제품을 제공을 하겠다, 최상의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서비스를 혁신하고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내용들로 주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충성 단골 고객은 다른 누군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만 단골입니다. 아주 좀 강렬한 메시지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아실 겁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이제 구독 서비스인데요. 이제 프라임 서비스의 처음에 시작했던 가장 큰 골자는 고객과의 사실 약속입니다. 프라임 서비스 가입자가 프라임 서비스에 해당되는 제품을 오더했을 때 당일 배송, 투데이 딜리버리, 아니면 이걸 딜리버리, 이런 약속을 꼭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의 AIML 혁신은 어떻게 보면 프라임 이 서비스의 시작과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닷컴이 취급하는 제품이 한 4억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0억 개 정도의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많은 제품들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가며 전 세계의 고객들한테 딜리버리하고 물건을 조달하고 딜리버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제품 수요에 대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수요에 기반해서 어떤 물건들을 어떤 배송센터에 적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배치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오더를 했을 때 그 물건이 투데이 딜리버리, 원데이 딜리버리, 당일 배송이 이루어지게끔 배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 배송센터라고 하는 풀필먼트 센터가 한 300여 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20만 개의 로봇, 제가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키바 로봇이라는 로봇들도 이 전체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고객과의 정확한 배송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정말 아주 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한 4억 개의 제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편번호를 한 10,000개 정도로 쪼개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미국의 서부에 있는 고객이 어떤 특정 물건을 선택을 해서 프라임 배송 오더를 넣었을 때 그 물건이 이틀 내에 배송이 돼야 됩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객이 구매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그 고객과 가장 가까운 배송센터에 그 물건이 적재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제품들은 명확합니다. 뭐 이런 생필품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일반적인 소비 패턴, 수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풀필먼트 센터에 보관해서 딜리버하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물건들, 뭐 최신의 테크놀로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즈널리티가 있는 제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아마 할로윈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사실 아마존닷컴의 AML 서비스, AML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존닷컴이 머신러닝, AIML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건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도 사실 태블러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이 남기는 여러 가지 피드백, 그리고 코멘트, 그리고 제품 설명 이런 것들을 모두 모델링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의사결정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기반 모델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수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 뭐 52주를 예측하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지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객의 수요 패턴, 바잉 패턴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시장 변화도 아주 활발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ML 모델이라는 것이 주기적인 재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을 최신의 모델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재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몇 달이 걸리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고요. 점차 프라임 배송에 해당되는 물건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의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는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년, 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딥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 딥러닝 기반과 머신러닝 기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설명된 내용입니다. 아주 강력한 비선형 관계를 식별할 수 있다. 사실 딥러닝이라는 것이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수영복, 그리고 비치볼, 뭐 선텐 로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는 여름이구나. 아마 우리 바닷가를 갈까?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리겠죠. 예, 유사합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강력한 비선형 관계를 식별하고 보이지 않는 링크를 만들므로써 보다 강력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동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리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도 기존 머신러닝 기법에서 수 달이 걸렸던 거를 빠르게는 몇 주, 빠르게는 한 달 정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4억 개의 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하는 모델을 재학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이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뭐 피처 엔지니어 이런 기술들이 좀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골자는 이 아마존의 엄청난 수요 예측,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AI, ML 기술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안에는 강력한 딥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 기술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풀필먼트 센터를 말씀드렸는데요. 풀필먼트 센터는 배송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제품들을 보관하게 되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뭐 스토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파드라고 하는데요. 아마존의 로보틱스 기반의 풀필먼트 센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웨어하우스, 창고에 있는 여러 가지 선반이 있고 그 선반에 제품이 보관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 파드라는 것에 물건을 무작위로 보관을 합니다. 무작위를 보관하고 이걸 컴퓨터가 계속 트래킹을 하고 어디에 어떤 물건이 적재되고 어떤 제품이 앞으로 1시간, 2시간 내에 오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도 AI 기술이 아주 중추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이 보시면 그 파드 안에 그 분홍색 불빛들이 보이잖아요. 자, 사람들이 이 작업자들이 새로운 물건이 도착했을 때 이 파드에 물건을 적재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적재를 하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자, 컴퓨터 비전 시스템, 여기 보시면 이제 빈 비전 시스템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컴퓨터가 어디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트래킹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 시스템으로 그 부피 공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판별을 한 다음에 이 작업자로 하여금 분홍색이 없는 공간에 넣으라고 표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무작위로 보관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실례로 저 파드 안에 보관되는 제품이
하나의 쉘브 안에 유사한 제품이 보관해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품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자가 나중에 픽업할 때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제품들을 무작위로 막 섞는 그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풀퍼포먼스 센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별도의 어떤 세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 딜리버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제가 좀 몇 개를 좀 꼽아 봤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ESG 경영이라는 이야기들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거기에 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오더를 하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책을 하나 주문했는데 조그만 물건 하나 주문했는데 이만한 박스가 딜리버리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존닷컴의 고객들이 이거 너무 웨이스트 아닙니까? 낭비 아니에요? 자원 절약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내주신 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 컴플레인도 많았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포커싱했던 부분은 사실 고객의 이런 불편함, 불평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를 줄일까에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요. 그 안에 사실 AIM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존닷컴으로 주문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11번가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제품을 받으면 아마도 이런 박스보다는 메일러, 저는 이제 메일러라고 표현하는데 우편 봉투 형태로 딜리버리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크기 상자보다 75% 가벼움, 어떤 의미를 의미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라스트 마일에 제공되는 여러분들이 트럭, 밴들이 되겠죠. 더 많은 제품을 적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탄소 배출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차지 공간도 40%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라스트 마일 밴에 좀 더 많은 제품을 실어서 고객께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탄소 배출에 대한 의지는 정말 확고한데요. 파리 기후 협약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를 만드는 것에 많은 나라들이 조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2040년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 박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규칙, 아주 기본적인 규칙에 의해서 의존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제품은 파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작은 제품인데 엄청나게 큰 박스를 통해서 배송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이 했던 거는 배송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델링해서 최적의 박스를 리코멘데이션 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재밌는 부분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제품도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른쪽 끝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레고 이런 제품 사시면 특별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판은 박스가 훼손되면 안 됩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스 온전하게 딜리버리에 돼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제품이라도 특별판인지 감독판인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런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 데이터들은 아마존 레드시프트나 데이터 레이크에 구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S3에 저장이 돼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로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과거에는 활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 모인 데이터들이 수 페타바이트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데일리 베이스로 계속 쌓이게 되고 이런 과정들, 분명히 자동화의 과정,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성의 과정, ML 모델링 하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가 활용되는 그런 예입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인데,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을 봉투에 넣으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봉투를 식별하는 메일러 모델이 판단해서 이 박스에 넣어라, 이 봉투에 넣어라를 판별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박스 형태가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근데 2020년 현재 이런 메일러 형태, 우편 봉투 형태가 50%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닷컴은 2030년까지 이런 메일러 형태를 한 30%, 35% 정도, 35% 정도로
이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박스를 점점 줄여서 30% 이내로 억제를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패키징 관련된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아주 중추적으로 이 모델링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뭐 스타일 스냅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 쇼핑하다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옷을 봤는데 이런 옷이랑 비슷한 걸 찾고 싶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색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진들을 업로드하면 거기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제품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주 정교해서 이 옷에 있는 패턴이 물방울이냐, 뭐 네모냐, 아니면 카라가 있나 없냐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머신러닝이 활용되는 예이고요. 뭐 잘 아시는 아마존 고 북미 지역에 한 30개의 지금 스토어가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스토어 갔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계산대에 줄 서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었는데요. 아마존은 이제 이런 고객의 어려운 부분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서 AIML을 사용한 좋은 예입니다. 센서 기술, 카메라 기술, 그리고 센서 퓨전 기술, 여러 가지 AIML 기술이 복합이 돼서 이러한 아주 혁신적인 스토어를 만들어냈고요. 이 Just Workout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의 지금 뭐 상표, 하나의 저희 서비스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이 운영하는 아마존 고, 아마존 그로서리 이런 스토어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고객께서 이런 기술을 접목시키고 싶으실 때는 Just Workout이라는 팀과 긴밀하게 협업해서 이런 기술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마존닷컴이 AIML을 도입한 것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해서다. 공급망의 자동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뭐 레코멘데이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AIML이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스나이스냅 그리고 아마존 고 고객의 경험 혁신을 위해서 AIML이 사용되고 있고 아마도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AIML 시작할 때 많은 프로젝트, 많은 고민, 그리고 현재 AIML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돌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부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존닷컴도 이런 경험, 아마존닷컴의 경험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 AIML을 도입할 때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팀, 뭐 데이터 플랫폼 팀, IT 팀, 분석 팀 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팀들을 넘어서 비즈니스까지 반드시 참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즈 케이스, 비즈니스 프로블럼 그리고 AIML로 풀고자 하는 문제들은 사실 비즈니스 현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업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니어 executive, CEO의 전폭적인 스폰서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AIML 도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이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즈니스 목표에 의해서 AIML이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고 AIML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할 때 과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이 되고 있고 적재가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꼭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IML 도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페인 포인트인지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이제 가트너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뭐 해외에 있는 분들께 조사를 했는데 1번이 스태프의 스킬, 역량이었어요. 그러니까 AIML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스태프의 스킬, 역량,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재들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똑같은 설문을 한국 거에서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똑같았습니다.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 고용. 한국은 특이하게도 자금 마련이 두 번째였는데요. 사실 AIML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나름대로의 전략 플랜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아마존닷컴의
AML 전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존닷컴의 경험에서 아마존이 느낀 몇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ML을 위해서는 ML 우선의 사고방식 및 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머신러닝 AML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 분석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전사, 비즈니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주하는 여러 펑션 조직이 하나의 팀이 돼서 움직일 때 성공적인 AML 프로젝트 아니면 AI 기반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executive, CEO의 전폭적인 지원, 스폰서십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팀의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AML 구현을 위한 역량을 보유한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각 펑션 팀을 크로스로 묶어서 하나의 버추얼 팀을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부에 AML 역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나 ML 플랫폼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없으시면 외부의 전문 조직, AWS와 같은 전문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AML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ML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현업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강력한 플랫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안데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아마존닷컴은 이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데이터 플랫폼이 AML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느낀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AML을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좀 더 임팩트 있고 ROI가 보장되고 그리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ML은 아주 많은 시간, 노력, 스폰서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고 임팩트풀하지 않고 ROI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AML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동력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첫 번째 AML 프로젝트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AML을 도입할 때 또 하나는 스케일링입니다. 단지 하나 두 개의 AML을 구현해서 모델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AML의 도입과 확산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도 1년, 2년, 3년 뒤에는 지금의 규모보다 10배, 2배, 5배, 10배 이상의 AML 규모가 확장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플랫폼을 도입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MLOps라든지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포함된 ML 플랫폼을 고려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AML 접근 단계를 위해서는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유즈케이스를 선정을 한 다음에 준비사항도 필요하겠죠. 데이터는 있는지, 조직대 공감대는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워크숍 형태,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OC, 제가 이제 PO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ROI가 충분히 검증되는 AI ML인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덕션 기능을 구현한 다음에 이제 솔루션 리뷰를 하게 되고 성능 모니터링 등 리뷰하는 형태를 거친 다음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고 ML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여러분들의 조직은 ML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AIML 기반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ML 우선 사고방식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 문제정이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 AIML 도입을 통해서 어떤 ROI가 있을지 산출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AIML에 있어서
여러 번 강조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현업의 참여도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AWS AIM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미션인데요.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개발자를 위한 머신러닝을 제공한다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정말 많은 고객께서 저희 AIM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저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가장 폭넓고 깊이 있는 AML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ML 적용을 가속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지원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AML 구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AML 플랫폼만 있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 컴퓨팅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오케스트레이션 툴 서비스 아주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이 돼서 AIM의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데 AWS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AWS의 머신러닝 스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스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IM의 서비스인데요. 가장 첫 번째 스택은 ML 프레임워크 앤 인프라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프레임워크,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토치라든지 MXNet, 텐스플로우, 저희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드리고 고객께서 직접 이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의 다양한 인스턴스, 어떤 특수 목적의 인스턴스, 예를 들어서 트레니움이나 인페런시아나 특수 목적의 인스턴스, 스토리지 등을 이용해서 고객분들께서 직접 ML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고도로 커스터마이즈된 ML 플랫폼을 위한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ML 서비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로 대변되는 ML 서비스인데요. 데이터 레이블링부터 마지막 MLOps까지의 전체 엔드투엔드를 아우르는 관리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AI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스페셜라이즈드 서비스, 코어 서비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스페셜라이즈드 서비스는 유즈 케이스 중심에 여기 보시면 개인화 추천, 퍼스널라이즈라든지 검색인 캔드라라든지 그리고 산업용 AI인 모니터링이라든지 룩아웃 이퀴먼트 특수 목적에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범용 목적의 AI 서비스는 이제 코어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AI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AIML 지식이 없더라도 개발자의 도움으로 API 호출, API 기반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저희가 제공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AIML 구현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시행착오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AWS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AIML 관련 조직, 저희 파트너, 교육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AIML 여정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청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